보통 5% 정도는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질병 때문에 혈압이다.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고혈압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95%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5%입니다. 삐리님, 우리나라에 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약 1,300만 명이고 거의 성인 기준으로는 3명 중에 1명꼴인데요. 이 질병이 과연 무엇일까요? 당뇨 아니면 암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암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정도는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질병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은 보통은 원인을 모른다는 게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이 병에 걸리는 분이 한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질병인가요? 쉽게 잘 알고 있는 바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이제 계속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본인이 증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다가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평상시에 본인이 굉장히 높은 혈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게 조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고혈압은 이제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다가 쫙쫙 짜가지고 보내주는데 이때 혈관이 조금 딱딱해지면서 혈관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고 심장에서 보내는 박출량이 조금 너무 많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압 수치 얼마세요 하면은 뭐 안가 앞에 좀 높은 숫자가 오고 그 뒤에 낮은 숫자가 오잖아요. 높은 숫자를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팡 하는 순간에 나오는 혈압이 있고 이완기 혈압은 그 뒤에 낮은 숫자 수축을 하고 다시 이완을 할 때 그때 나오는 최저 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의 정의는 140, 90 이 수치를 넘는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130을 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다가 건강관리를 유념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140이 넘는다고 해서 보통 바로 혈압약을 먹으려고 하는 환자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라이프스타일 교정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약을 처방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상식이나 또 이제 라이프스타일 교정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딱 초진 받았을 때 약을 그럼 복용을 시작합시다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혈관을 쉽게 비유를 하면 고무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호스가 원래 말랑말랑한 고무호스였는데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왔다 갔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신순환을 해야 되는데 혈액 자체가 조금 너무 기름져가지고 기름기가 낀다든지 혈액에 뭔가 좀 끈적이는 부분이 있어서 혈관 어딘가에 좀 이제 약간 체류나 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혈관이 조금 딱딱해진다든지 혈관벽 자체가 딱딱해지는 경우에서 노화 외에도 혈관이 운동을 용이하게 하려면 잘 늘어났다가 잘 수축했다가 혈관도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도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5% 정도는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질병 때문에 혈압이다.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고혈압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95%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5%입니다. 그래서 95% 정도의 원인은 이제 가족력, 노화,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경우가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뒷목 잡고 넘어가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혈압이 딱 치솟을 때입니다. 나트륨이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트륨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고혈압에 걸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나트륨에 예민하지 않은 경우는 또 나트륨 자체가 혈압이나 이제 혈액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으로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고혈압의 별명이 조용한 살인자인데 그 이유는 이제 고혈압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고혈압, 고지혈증약, 당뇨 이렇게 삼총사 항상 세트로다가 다니는 만성질환 삼총사입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흔하게 일어나는데 고지혈증, 당뇨병과 합해져서 나오는 합병증도 있을 거고 그 외에 고혈압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심장 건강과 혈관 건강에 관한 건데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이제 심장 건강에 관한 것이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이 너무 어느 순간 확 높아져가지고 뇌 쪽에
있는 혈관에 무리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무서운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만성심부전이라고 해서 만성혼밥병이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필터 기능을 해요. 필터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속 센 압력으로다가 계속 필터를 하라고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얘가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번아웃이 오게 되고 파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만성심부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혈압 자체를 조절을 하는 걸 보통 첫 번째로 삼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는 수준에서 진료나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인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이고, 아무리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경우, 이제 사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를 저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바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약간 비만이라든지 이제 체지방이 과하게 많은 경우에는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가지고 체중 감량을 반드시 해주시면은 한 10 정도는 혈압 수치가 내려간다고 해요. 세 번째는 술, 담배. 술, 담배는 이제 항상 심장과 혈액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술 한 잔은 이제 약주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술을 먹는 만큼 평생에 걸쳐서 누적 독성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도 조심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이 무산소 운동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잖아요. 사실 둘 중에 아무거나도 하면은 그래도 낫다라는 게 제 이제 보통 일반 환자에 대한 가이드인데, 사실은 유산소랑 무산소 둘 다 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근육이 조금 커져야지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도 추천을 드리고, 유산소 같은 경우는 심폐지구력 같은 기본적인 신체 활동 능력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전신순환을 확 끌어올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상태에서 운동을 해버리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제 아주 심한 고혈압인 상태에서는 당장 그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걸 권하진 않는데요. 이제 조금 예를 들어 약물을 복용을 하면서 추이를 조금 봐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잴 때는 운동할 때 혈압이 높은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5분에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재는 혈압이 높은 게, 이게 바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거든요. 운동을 할 때는 누구나 약간 심장이 가빠지고 이렇게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과 관련된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나 너무 심한 운동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산소 운동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약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혈압약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다가 종류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장이 혈액을 배출해서 이제 혈관을 타고 쭉 도는데 그것들을 신장이 필터링을 한다고 했어요. 혈관을 영향을 주는지 신장에 영향을 주는지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3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조금 더 이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5가지 정도로다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CE 이니비터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신장 기능 쪽에서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에요. 신장에 작용을 해서 혈압을 낮추는데 마른 기침 부작용이 어느 정도 약을 복용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ARB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는데 안지오텐신 수용체 저해제라고 합니다.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약들 계열은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약들이 많아요. 큐인스타라고 하는 엄청난 글로벌 베스트셀러 약이 아마 여기에 속할 거고, 두통,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있고 이런 위장장애가 동반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 혈관에 있는 어떤 수용체를 조금 차단을 해서 혈관을 살짝 이완시키면서 혈압을 조금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환자분들께서 이건 칼슘을 차단하는 약인데 내가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 약물은 혈관에 있는 칼슘 채널에만 이제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칼슘을 100을 먹는다면 한 1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랑은
부작용은 무관하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부종이라든지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뇨제가 있는데요. 이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으로다가 많은 체액량을 빼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이랑 동시에 이제 보통 체액이 배출이 되는데 몸 안에 있는 그러면 칼륨 같은 것도 전해질도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지혈증 부작용이나 당뇨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붓는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이뇨제를 조금 처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부작용을 조금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타블라커라고 하는 그런 약도 많이 쓰는데 보통 이 약은 이제 혈압약 자체로만 쓴다기보다는 다른 신장적 질환이나 부정맥을 같이 잡을 때 많이 쓰는 약이에요. 맥박 조절을 하는 게 기본이라서 약간 우울감이라든지 잠이 안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이 약들 계속 먹어도 내성이 따로 생기진 않나요? 보통 내성이 생기는 약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항생제가 제일 내성을 염려하셔야 되는 약물이고 매일매일 하나씩 먹어도 되는 약물 알레르기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도 내성을 크게 염려하지 않고 드실 수 있었듯 혈압약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나 뭐 생활습관 개선은 어떤 게 좋을까요? 혈압이랑 혈관 건강에 관련된 영양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피코크제놀 이게 있고요. 프랑스 해안에 있는 소나무에서 껍질에서 어떤 영양 성분들을 추출을 한 플라보노이드 추출물이에요. 특이한 점은 이게 프랑스 해안송에서만 추출이 되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소나무를 추출한다고 해서 이 원하는 성분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는 혈관 건강과 염증, 항염증 작용, 그리고 항산화 작용 이렇게 세 가지적인 부분에서 기능을 굉장히 유명하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 단가가 되게 비싼 편의 영양제에 속해요. 이거를 원료를 아마 그 프랑스 쪽 회사가 아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코엔자임 Q10인데요.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3분의 1 정도가 이 영양소가 되게 없다고 해요. 왜냐면은 혈압약도 영양소를 일부 뺏어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중에 코Q10이 가장 많이 소실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코엔자임 Q10은 혈관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잘 늘어나고 잘 탱탱하게 유지가 되는 영양소라서 요거 두 가지 가장 거의 기본으로다가 추천을 드리고 비타민 B 복합제와 비타민 C는 항상 거의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제 영양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태성 고혈압에 걸리는 원인이라고 추측하는 여러 라이프 스타일들을 다 교정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도 수면인데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콜티졸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 콜티졸이 혈압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 못 자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혈압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를 경험하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잠을 일단 잘 주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기름지거나 이런 음식 잘 안 드시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음주, 흡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금주랑 금연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옛날에 막 할머니들이 미역국 먹으면 피 맑아져가지고 뭐 혈관에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맞는 말인가요? 미역국에는 되게 많은 식이섬유와 요오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해초류에는 기본적으로 미네랄도 조금 풍부한 편이에요. 피를 맑아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 청소를 해줄 거고요. 요오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해서 뭔가 갑상선 쪽에 약간 질환이 있으셨거나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은 이게 개선이 될 거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 주는 또 이제 이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 조절에서 나트륨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칼륨을 좀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나 이런 미네랄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면은 아무래도 조금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어떤 정화작용으로 인해서 피가 당장 맑아지는 건 아니다. 그럼 혈압에 좀 좋은 음식이나 과일 같은 게 있을까요? 바나나가 제일 유명합니다. 바나나가 좀 칼륨이 많은 과일이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미네랄이 많은 이제 채소예요. 브로콜리 많이 드시면은 칼슘도 많고 칼륨도 많고 엄청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브로콜리도 되게 항상 추천하는 이제 채소입니다. 고혈압 환자인데 집에 있다가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와서 위급한 상황인데 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누워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게 좋은데요. 누운 상태에서도 이제 몸을 압박하는 어떤 물건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계, 벨트, 타이트한 옷,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는 브래지어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당이 있는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해서 약간 어떤 쇼크 상태를 조금 넘어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바로 119 신고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비만, 흡연, 음주보다 위험한 혈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TV 미스진이었습니다.